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 A팀장 김지현 정유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그 반포동에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메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치랑 상권 어떻게 될까요? 네, 7호선 신분당선 노년역 더블 역세권 약 240m 도보 3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건물입니다. 또 강남대로 이면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 또한 좋은 건물이고요. 노년역 근처 그리고 이 본 건물 주변으로 병의원이나 엔터 그리고 여러 사옥 수요, 소형 오피스, 먹자 상권으로 여러 가지 임차 업종이 복합적으로 입점해 있고 빌라 등 주거 상권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부선 지하화 사업으로 수혜 지역으로 각광을 받는 입지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건물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80.92평, 건축 면적 48.44평, 연면적 265.52평,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7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폐율은 59.86%, 용적률은 199.88%,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한도 채워서 23년도에 신축 완료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따로 밸류업할 것은 없을까요? 저는 전혀 필요 없고요. 외관상 조금 어두워서 좀 화사한 면이 떨어지는데 외관만 조금 필요로 하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뭐 1억 원 선에서 외관만 좀 화사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사용 구성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전층 사옥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건물주분께서 지하는 바버샵으로 협업해서 임차를 맞추셨고 1층도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셨고 2층은 또 PT샵으로 운영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층은 사무실로 운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건물을 조금 오래 보유하려고 매입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 확장으로 부산으로 이전을 하신대요. 빠르게 매각을 원하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건물 가까이 가서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가까이 좀 왔습니다. 여기는 대표님 어떻게 보이나요, 좀? 1층이 이렇게 넓게 돼 있지 싶었어요. 근데 저 보니까 건물 뒤편 도로를 통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넣으면 지하 2층이 8대까지 주차가 되고 그래서 1층 매장이 시원스럽게 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언뜻 드는 생각이 건축비가 꽤 많이 들었다. 건축비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싸게 나왔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고요. 내부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부 봤을 때 대표님 어떤가요? 인테리어 시설이 다 돼 있어서 이 건물을 매수하시거나 세입자분들께서는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뭐 크게 뭔가를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까요? 네, 전혀 제가 보기엔 손댈 게 없고 지금 보시면 천정이요. 보가 없어요. 용적률을 다 찾기 위해서 사선 제한에 있는 지역은 건물 층고를 좀 낮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선 제한을 좀 받았으니 층고를 시원스럽게는 못했겠다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왜 시원스럽게 느껴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설계 공법도 있거든요. 벽체가 조금은 두꺼워져서 벽체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천장에 보가 없으니 지금 천장 층고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하 2층까지 지었고 지하 1층 넓게 확보했고 1층도 주차 공간 소모 안 했으니 시원스럽게 뽑았고 상층부에 이제 기준층 사선 제한을 안 받는 2층, 3층이 이렇게 이 사이즈로 똑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주님이 내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내공이 있던 이거를 설계를 해주신 분께서 그만한 내공이 있으시던 어쨌든 다 동의하에 진행이 됐을 거고 건축 설계가 신경 써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선 제한을 이쪽 좌측으로 받아요. 2층에서 3층까지는 사선 제한을 저희가 안 받는데 보시면 제가 늘 전용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면 잠깐 나가서 뭐 통화할 수 있는 허가하게 된다면 흡연할 수 있는 이런 휴게 공간들을 테라스를 제가 각 층마다 조금씩 만드는 거를 권장을 드리잖아요. 네. 면적을 악착같이 찾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활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사선 제한을 안 받는 2층인데도 좌우로 서비스 공간을 만들었어요. 실외기도 깔끔하게 한쪽에 정리했고 전화통화나 뭐 이런 휴게를 조금 편하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썬팅도 해서 시선 차단도 어느 정도 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고 나가더라도 또 주택이 바로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좀 민망할 수 있는데 또 어느 정도 가려진 디자인을 해놨어요. 범상치 않은 분이 설계를 했다. 그리고 건축주님도 이런 과감한 거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굳이 뭔가 리모델링 하거나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건
건 없을까요? 외관이 약간은 어두울 수 있어서 확실히 확 튀는 잘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외관 디자인은 조금은 평범해요. 화강석으로. 그리고 좀 어두워요. 외관 디자인을 조금 끌어올린다. 그 정도의 리모델링 권장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옥상에 올리는 순간 층수에 산입이 되면서 용적률에 문제가 됐는데 용적률 추가 혜택이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리면서 층수에 산입을 하고 6층도 경우에 따라서 조금 중축을 한다라면 추가 용면적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올라가면서 루프탑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이제 좀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정도는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도 그냥 사용하시기에도 무리가 없지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또 혜택이 있을 때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선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시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주변 시세는 좀 어떨까요? 본 건물이 노년역 근처에 있잖아요. 도보 한 3분 정도 되는데 노년역 4번 출구로 올라오다 보면 엉구비 공원이 있어요. 그쪽의 매물 시세가 지금 신축급으로 1억 9천, 1억 4천, 이 주변으로는 1억 5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밸류업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들 위주로 말씀드린 게 저희 건물과 비교하시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축급으로 이제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건물의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본 건물의 매매가는 95억이고요. 평당가는 1억 1천만 원대입니다. 저희 건물이 있는 라인으로 금매라고 매각이 된 게 1억 3,3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신축급인데요. 저희 본 건물이 23년도 신축인데 1억 1천만 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급급매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으로 지금 밸류업이 필요한 건물들이 8천에서 9천으로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될 때쯤에는 원가가 거의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집가 상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억 5천으로 도 매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밸류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물 매가가 정말 급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지하 1층에 건축 평당가를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1,100만 원, 실면적 기준으로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없애는 비용까지 뭐 있었을 거고요. 지금 265평이에요. 최소 서비스 면적을 감안하면 최소 신축을 3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존의 건물을 없애는 멸실, 인허가 이런 거 감안하면 3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 주변에 신축을 해야 되는 매물 그리고 여기에 투자됐을 신축을 감안하자면 이 건물은 원가 이하로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이 이제 지어졌을 당시에 건축비가 그래도 많이 오르기 전에 지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고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매물로 나올 수 있었지 않나. 물론 건축주님이 부산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겸사겸사 싸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투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건물이 95억으로 진행했을 때 이제 법인 기준 80% 대출 76억까지 대출이 되고요. 실투자금은 20억 초반대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요새 이제 사옥으로 건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지금 임대 수익형으로는 좀 금리가 높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임대 수익과 직접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가 3%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20억대 초반대로 임대료 한 2천만 원 정도 내신다 하시면 이게 4% 기준으로 한 60억 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내가 사옥으로 쓰시겠다 하시면 이런 건물 찾으시는 거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수익형이 좋다고 보시나요? 실사형이 좋다고 보시나요? 네, 본 건물이 뭐 기계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연면적이 260평 가량 돼요. 다 쓰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기 주변으로 엔터라든지 먹자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용실, PT샵 이런 것들이 1층, 2층은 충분히 임차가 맞춰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부층은 뭐 직접 거주도 가능하시고 임대 수익과 사옥으로 다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 동네가 주차가 쉽지 않은데 일단 주차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오피스로 좀 많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8대 주차가 돼 있는데 지금 면적보다 더 여유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후에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호가이긴 하지만 1억 5천 정도가 신축급으로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25억에서 130억이거든요. 95억에 매입을 하시고 한 2, 3년 후에 자연스러운 집가 상승으로 1억 5천 그 가격이 한 125억에서 130억에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35억 정도 그 정도로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건물의 가장 강력한 한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우선은 안전마진이 확보된 건물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한방인 것 같고요. 역세권에 앞에 도로 조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급 건물을 이렇게 급매로 산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한방입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효주 이사님이 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월세를 2천만 원 정도 내고 계신 분이라면요,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풀대출 받으셔서 이자 2천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안 좋을 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큰 부를 이루어 오셨어요. 2천만 원 어딘가에서 내고 계신 분이고 내 사업이 그래도 이 시국이 안정적이다 싶으시면 오셔서요, 풀대출 받으셔서 이자 2천 내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호황까지는 아니어도 조금만 정상화되면 이 건물의 이 지역에서 신축들은 1억 4천, 1억 5천에 거래된 사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셔서 2천만 원 내시면서 본인 사업 한 4, 5년만 잘 영위하시면 충분히 시세 차익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노년역 인근에 있는 건물, 즉 역세권 건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내가 실사용하고 싶다, 혹은 내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급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급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급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급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급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백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동전